자,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등장인물이 포물선이랑 접선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다. 두 점, 혹은 접한다, 혹은 아예 만나지 않는다.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접할 때의 순간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한 점에서 이런 식으로 접할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당연히 이 접선은요, 보통은 1차 함수 꼴이 나오겠죠? 1차 함수. 자, 1차 함수가 아닌,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꼭지점에서의 접선은 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겠지.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이거나 접선이 아니면 x축과 평행한 직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뭐 딱히 공식을 이용 안 해도 작도만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자, 접선들이다 라는 것을 자, 염두에 둔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러한 직선보다는 뭐가 더 많이 등장을 한다? 1차 함수가 더 많이 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일단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 텐데, 지금 봐봐. 결국에 우리는 지금 포물선과 접선이잖아. 접선.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가 목표인데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진 문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울 것이고, 자, 뭐 이런 거지. 포물선이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꼴의 포물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해봐라.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이렇게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y는 무조건 2x로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그죠? 2x로 시작을 하고 이제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요 상수항이 뭔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접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것이냐를 배울 겁니다. 이 접점이 예를 들어서 뭐 2,5예요 라고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2,5, 2,5 두 점, 한 점을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다시 말하면 직선이라고 하는 건 구성 요소가 한 점이랑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그죠? 그 중에 기울기가 만약에 2라고 정해졌으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구성 요소는 두 개인데, 1번 유형은 이제 둘 중에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요, 이 한 점, 접점도 어차피 직선의 한 점이잖아.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곡선 밖에서, 자, 곡선 밖에서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곡선 밖에서 이제 이러한 접선들을 한번 그어보자 라는 것까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포물선과 접선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물선이 뭘로 바뀌겠어? 당연히 타원으로, 타원과 접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쌍곡선과 접선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것인데, 다음 시간에 타원과 접선도 똑같습니다. 요 세 가지. 쌍곡선과 접선도 똑같아요. 요 세 가지. 그래서 오늘 포물선과 접선과의 이 관계를 요 세 가지 유형 잘 배워두시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쉬워져. 왜냐면 흐름은 포물선과 접선과 이 흐름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흐름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예고한 대로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증명보다는 이제 요 공식을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 일단 이 공식은 언제만 사용 가능하냐면 자, 기본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형 중에서도 자, 이러한 걸 y제곱으로 시작하는 왼쪽으로 볼록하거나 오른쪽으로 볼록한 자, 이러한 포물선이거나 이렇게 생긴 포물선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포물선에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포물선이 있는데 이때는 공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도 하고 사실은 이차함수이기 때문에요. 우리 수트 때 배웠죠? 수트 때의 개념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 공식도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만약에 위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나오면 우리 다 배웠잖아. 수트 내용을 적용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쉽다. 굳이 뭐 수트 내용 아는데 다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죠. 만약에 수트를 배우지 않고 학교에서 내신 과목으로 진행을 하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간혹가다. 그 학교 학생들은요, 수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밑에 나오는 공식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기본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면 평행이동 되었을 때 꼭지점이 0,0이 아니라 다른 점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가끔가다 표준형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기본형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예를 들어 기본형으로 요 접선을 구해라 라고 했다면 평행이동 시켜서 똑같은 접선을 구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역으로 평행이동을 다시 시켜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얘를 구하는 건데 기본형으로 바꿔서 접선 얘를 구해요. 얘를. 근데 이 접선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얘를 이 꼭지점이 1,1이라면 지금 꼭지점은 0,0이잖아. 그러니까 x축으로 이 접선을 구한 다음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만 시켜주면은 요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죠? 자, 뭐 물론 밑에 증명이 나와 있긴 한데요. 뭐 증명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내신이든 이제 뭐 수능 모의고사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방법만 설명을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자, 문제에서 요 m이 뭔지 나와 있는 거거든. 요 m. 요 m이 주어진 거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n만 구하면 되는데요. 요 n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이 포물선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 그 다음에 요 y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하면요. 2차 방정식 꼴이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그때 접할 때의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이 n을 m과 초점 p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m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이 p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초점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x 플러스 n분의 p다 라는 공식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x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위로 볼록 혹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꼴이죠. 2차 함수꼴의 포물선은요. 자, 공식이 좀 달라요. y는 mx 여기서 m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m은 주어진 거고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p다. 이 p는 초점을 의미하는 공식이 되겠죠.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포물선 y제곱은 4px, 4px, 4 곱하기 1 곱하기 x, p가 1인 상황이지?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y는 뭐였나요? mx 플러스 n분의 p였죠? 그러니까 요 m 대신에 3을 대입해. 3x 플러스 3분의 일단 p가 1이었죠? 그래서 3x 플러스 1이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공식을 사용을 해보면 지금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y니까 p가 2분의 1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y는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로 시작을 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인데요. m제곱인데 m제곱하면 16에 p가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된다. 이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본 거고 사실은 얘가 2차 함수잖아.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 미분법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공식을 안 외우더라도. 왜냐하면 y는 2분의 1 x제곱꼴로 바꾸고요. 얘를 2차 함수꼴로 바꾸고 자, 미분해 보시면은 x가 되는데 자, 얘가 기울기죠. 마이너스 4가 되는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이해가나요? 그래서 뭐 2차 함수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일 때
요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y의 값도. 그럼 따라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4 더하기 8이 되는 것이고, 자, 전개해 주시면은 자, 마이너스 8이다. 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가셨죠? 네, 사실상 뭐 내신에서는 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요 y제곱으로 시작하는 포물선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끝났고, 자, 그 다음에 포물선 위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요. 이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 텐데, 이거는 살짝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만약에 포물선 방정식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다 동일하게 2차 곡선이라고 할게요. 2차 곡선 방정식에 y제곱이 보이면 y제곱 대신에 y1, y를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규칙이에요. y1은 접점의 y좌표야. 똑같아요. y제곱, 그러니까 제곱이 나오면은 1차로 바꿔주고 앞에 접점의 x좌표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끊고, 얘는 1차잖아. 1차가 나왔을 때는 1차 더하기 접점의 x좌표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포물선 방정식이잖아. y제곱은 4px가 있는데 이거 제곱 보이지? 제곱 보일 때는 어떻게 바꾸라고? y1, y로 바꾸고 나머진 그대로 써. 곱하기 이건 1차잖아. 1차가 보이면 2분의 x 더하기 x1 꼴로 바꾼 다음에 접점이 주어진 거잖아, 지금. 그죠? 접점이 뭐라고요? x1, y1으로 주어진 건데 여기다가 x1 집어넣고 y1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가 규칙입니다. 뭐 조금 복잡해 보여도 하다 보면 매우 간단해요. 간단하기도 하고 이 포물선뿐만 아니라 모든 2차 곡선에 적용이 되는 방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런 거 해봤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원의 방정식인데 이 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이 x1, y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었잖아. 고1대 개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도 2차 곡선이기 때문에 x제곱, 제곱이 보이네? 그럼 x1, x. 이것도 제곱, 제곱이 보이네? y1, y로 고쳐졌을 뿐이라고. 되시죠? 뭐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볼까요? 다시. 얘가 y1이고 얘가 x1이야. y제곱이 보여. 그러면 y1, y, 2y, y1, y는 2 곱하기 1차네요? 1차면 2분의 x 더하기 x1, 2.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의 방법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2가지 방법, 3가지를 다 두루두루 생각은 딱히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2가지를 배웠잖아. 그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시죠? y는 mx 플러스 n분의 p를 배웠고요. 자, 접점에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y제곱은 4px 꼴에서는 y1, y는 4p에 2분의 x 더하기 x1 뭐 이러한 2가지 개념을 배웠었죠?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는 건데 방법 2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 방법 1이 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난이도는 쉽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 방법은요, 약간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잡해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또 바뀌는데요. 방법 1에서는 자, 이렇게 접선이 있으면 요 접점 있지? 요 접점. 이 접점의 좌표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방법 두 번째를 이용하면은 이 접점의 좌표까지는 알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뭔지는 구했어. 둘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접선의 방정식뿐만 아니라 접점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방법은요. 쉬운 대신에 이 접점의 좌표까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접점 좌표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는 방법 2를 사용하시면 되고 굳이 접점 좌표까지 구할 필요 없는 문제는요. 그냥 조금 더 쉬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쉬운지. 자, 마이너스 1,1에서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이니까 작도 좀 해볼게요. 초점 1이죠? 두 칸 위, 아래로 두 칸 아래. 특이점 3개 찍고 작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1, 뭐 여기쯤 되겠죠? 여기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본 거야. 이런 식으로 접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두 개가 나올 텐데요. 자, 그때 첫 번째 방법,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 여기 써있죠? 지금 초점이 mx 더하기 n분의 p에서 초점이 1인 건 알잖아? 그 1만 대입한 상황이지? 자, 근데 이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2,1을 지나기 때문에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1을 대입할 수가 있다란 얘기지. 그 다음에 양변에 이제 m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우리 아까 접선이 두 개였죠? m이 마이너스 1일 때 혹은 2분의 1일 때 라고 하는 두 가지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지.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접점까지는 몰랐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이거 첫 번째 방법 접점을 그냥 x1, y1이라고 두고 식을 일단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접점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접점은 x좌표와 y좌표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게 m 하나이기 때문에 좀 쉬웠지만 접점을 이용할 때는요 모르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조건 두 개가 필요해요. 그 조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똑같아요. 밑에 거랑 첫 번째는 자, 마이너스 1,1을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나죠? 그거를 대입한 게 첫 번째. 자, 근데요. 이 접점 x1, y1에 대한 식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이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 지금. 그래서 포물선 위에 대입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식이요. 자, 보면 모르는 거 두 개, 식 몇 개? 두 개죠. 자, 얘네들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접점 두 개를 알 수가 있다란 얘기죠. 접점. 하나가 1이었고 하나가 4였다 라는 얘기지. 얘가 1이었고 뭐 얘가 4였다 라는 얘기죠. 그때 이 y좌표들도 찾아주시면 돼요. 1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4일 때 4가 나오므로 접점 다 찾았죠. 이 접점에 대입만 해주시면 두 개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시간이 좀 중요해서 좀 개념을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한 두 개만 잠깐만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다시 자, 이미지적인 건데 이 도형 파트다 보니까 누가 이미지를 많이 기억하고 있냐도 상당히 유리한 싸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건요. 자, 초점이라고 할게요. 초점. 포물선, 위쪽 포물선만 살짝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접점 하나를 잡고요. 접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자,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쉽게 증명이 가능한 건데요. 우리 접선의 방정식. 자, 이 y제곱은 4px라고 하는 포물선에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 y1, y는 4p의 2분의 x 더하기 x1에서 자, 2는 약분이 되니까요. y1, y는 2p의 x 더하기 x1이 된다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y1으로. 자, 그랬을 때 x절편을 보면 이 y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x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죠.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x1,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볼 건데 결국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떠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 길이도 x1, 그 다음에 요 길이도 x1이라고 하는 길이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때 중요한 건 이 초점이랑 한번 이어볼 건데, 자, 초점이랑 있기 전에 요거부터 봅시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이시죠? 닮았죠? 지금 1대 2 비율이죠. 1대 2 비율이기 때문에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대 2 비율입니다. 이 길이가 y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니까 이 y절편 2분의 1 y1이 되는 거지. 되셨죠?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같겠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랑 연결을 해보면요. 요 삼각형이 어떻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자, 그 이유를 잠깐만 볼 텐데. 자, 준선이 있었을 거 아니야. 준선, 준선이 이렇게 있었겠지.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요? 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x1 더하기 p라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뭡니까? x1 더하기 p죠. x1 더하기 p. 그럼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떠하다? 같다라는 사실을 잠깐 증명을 해봤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건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죠. 여기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뭐가 발견이 된다? Y절편이 발견이 된다. 까지 좀 이미지를 기억을 해 두시면은 편할 때가 많은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 지금 한 거 따라서 그리면서 하나하나씩 좌표도 찾아보고 길이도 찾아보고 왜 이등변 삼각형인지 그 다음에 이 Y절편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쭉 꽂으면 뭐가 발견? 왜 초점이 발견이 되는지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이미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거는 내신에서 좀 많이 나오는 이미지이긴 해요. 위의 식과도 관련이 있는 이미지입니다. 위의 그림과도.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자,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었을 때 곡선 밖에서 접선을 긋는데요. 하필이면 그 곡선 밖의 점이 준선 위에 있는 거야. 준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당연히 두 개의 접선이 나올 텐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건 준선 위에 곡선 밖에서 그었을 때의 두 접선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미지 하나만 더 그려드리면서 자, 개념은 마치도록 하죠.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포물선 y제곱은 4 곱하기 4 곱하기 x 초점이 4라는 얘기지. 얘랑 평행한 직선은요. 자, y는 3x 플러스 2니까 기울기가 3인 직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하면서 얘랑 평행하니까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3일 때 그럼 바로 구하자. 그냥 y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mx 더하기 n분의 p.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a, 1을 지난다라고 합니다. y 대신에 1, x 대신에 a를 대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a만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오는 자,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자, 이 포물선 한번 볼까요?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x. 오랜만에 초점이 음수인 포물선이 나왔죠? 포물선이 음수인 포물선, 초점이 음수인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볼록 형태로 그려지는 포물선이지. 이 위에 마이너스 4,a에서 a는 양수인데요. 마이너스 4,a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문제야. 우리 y제곱이 보이죠? y1, y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x 더하기 x1 기억나시죠? 제곱일 때 1차일 때 바꿔준 거고, y1 대신에는 a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x1 대신에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4,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은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 a 먼저 찾을 걸 그랬다. 이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 그럼 얘를 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대입을 해보시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자, a 제곱에서 a는 양수이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지. 여기 2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x 빼기 4가 정답이고, 자, 좀 깔끔하게 고쳐주면 마이너스 1분의 x에 더하기 1이다 까지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이제 포물선 밖에서 그거 봤대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만 보면은 두 접선, 이 접선이 중요한 거지 점이 중요한 건 아닌 문제네. 그래서 그냥 기울기 공식을 사용을 해볼게요. 기울기 공식 y는 mx 더하기 n분의 p죠. 근데 여기서 4 곱하기 2니까 8이 초점이 2가 되는 거지. 이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니 y 대신에 1, x 대신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양변에 m을 곱하시면 m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가 되겠지. 좌변으로 다 넘깁니다. 그 후 인수분해를 해요.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구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문제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기울기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해주면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푸셨어야 되는데, 혹시 접점이 중요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접점이 중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포물선이 있으면요. 이렇게 접점의 좌표 x1, y1이라고 두시고, 이 접선을 한번 그어줬을 때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은 거니까 이 접선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일단은 접점을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너무 많이 봤죠? y1, y는 4p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1이었지.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초점이 4 곱하기 2에서 초점이 2였죠? 초점 대신에 2를 대입하면 y1, y는 자, 2랑 2 약분되고 4 곱하기 x 더하기 x1이다 까지 적어낼 수가 있겠네. 자, 여기서 이제 x1이랑 y1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모르는 게 두 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x1, y1이라고 하는 건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포물선에 대입해도 되죠. y1 제곱은 뭐가 됩니까? 8x1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긴 했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몇 콤마 몇을 지나요? 마이너스 1,1을 지나죠.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y1, y 대신에 1을 대입한 거고 x 대신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죠. 이렇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립을 합니다. 자, 이 y1 대신에요. 얘를 대입해 볼까? 여기 y1 대신에. 그래서 제곱을 해보시면 16의 x1 빼기 1의 제곱은 88의 6, 요거는 제곱을 할 필요가 없죠. 8x1이다 까지 되겠지. 자, 일단 2로 나눌게요. 그 다음 전개합니다. 8로 나눈 거죠. 자, 전개하시면은 결국에는 몇 차?
x1에 대한 그죠? 2차 방정식이 나오고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은 x1 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에 따른 자, y1도 y 좌표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1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2x1 x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x1이 2분의 1이고 혹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포물선에 2분의 1과 2를 대입해주면 y좌표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y좌표를 각각 대입만 x좌표, y좌표에 대입만 해주시면은 똑같은 정답 두 개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